투자금이 한 달에 100이든 200이든 생기잖아요.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면 공부가 덜 됐죠. 그리고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는데 거기다가 돈이 더 매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한 1억은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복리의 법칙의 중요성 때문에 종잣돈을 5천 모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킨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풀어드릴 겁니다. 저는 종잣돈 5천만 원은 스스로 모아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절약이나 저축을 통해서 모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댓글로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거 그냥 사업 더 잘해서 벌거나 뭐 아파트 단타 쳐서 5천만 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옛날 방식으로 무식하게 절약해서 5천만 원 언제 모으고 있어요?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투자나 사업이 잘 돼서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잘 될까요? 계속해서 잘 되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유 사업 같은 거 잘 되잖아요. 이것도 1년 뒤에 갑자기 망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천을 모으는 것보다는 절약을 통해서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대표님, 누군가는 1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맞아요. 종잣돈 1억 모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처럼 5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과거에는 한 1억은 모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2019년, 한 2018년 그때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재테크 유튜버가 많이 없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잣돈 1억까지는 좀 더 안전하게 해서 좀 더 좋은 우량자산인 아파트라든가 그런 걸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봤던 시기가 있는데 저는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5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5천에서 1억까지 가려면 순수 절약을 통해서 가려면 2배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분명히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천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모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5천 모으지 말고 그냥 한 1, 2천만 원 정도 모으고 나머지 부족한 3, 4천은 그냥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 받아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1, 2천 모으는 시기는 빠른 사람은 1년 또는 2년이면 충분히 모으고 남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살짝 부족하다 라는 거죠. 뭘 갖추기에 부족하냐면 바로 전략력을 갖추는데 시기가 부족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잣돈을 한 5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절약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1, 2천 모으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부족한 거 메꿔서 투자해서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져요. 이 절약력을 갖춘 사람은요, 신혼집이 막 10평도 안 되는 건 오피스텔 또는 빌라 시작했던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사업이나 투자를 했을 때 좀 궁핍해져도 다시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어요. 엄청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앞서 말한 이런 절약했던 시기가 없던 사람들, 이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투자나 사업이 잘 돼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내려갔다 라고 한다면 그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스스로도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시기는 단순하게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차곡차곡 돈을 쌓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갖추냐 안 갖추냐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또 뭘 해야 되냐면 이때 공부하는 시기도 같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근데 투자금이 한 달에 100이든 200이든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로 투자할 것들 있잖아요.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면 공부가 덜 됐죠. 그리고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는데 거기다가 돈이 더 매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투자금은요,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성공하기 좋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신 분들 있죠. 응찰자 수만 봐도요, 진짜 투자금 한 5천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의 응찰자와 투자금 한 몇 억 있어야 할 수 있는 응찰자의 수는 뭐가 많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둔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말씀드릴 건데
5천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은다. 그럼 50개월이다. 4년이 넘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년 동안 돈만 모으고 있다. 저도 못할 것 같거든요. 너무 지루하죠? 재미없죠?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300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럼 돈을 진짜 아끼면 진짜 200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2년으로 줄죠. 그럼 이런 식으로도 한번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걸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2년 정도 기간 때 나는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말한 것처럼 절약력도 갖추고 내 소비 습관도 가다듬고 또 재테크 공부할 수 있는 시기로 여긴다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2년을 날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경제적 자유로운 여정을 갖추기 위해서 절약력이라는 무기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재테크 스터디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5천만 원을 그냥 처음부터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부모님 잘 만난다거나 아니면 로또 당첨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바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투자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맞다. 추리자가 4% 금리로 부동산 10억짜리 샀어요. 근데 실제로 6% 7%까지 올라가요. 저희 집 주담대 있잖아요. 원래 3%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2% 올라갔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됐거든요. 이게 실제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종잣돈이 5천만 원 원래 있던 사람이야. 투자를 다 몰빵을 했어. 근데 대출 금리가 4%였어요. 6% 오르잖아요. 2% 차이 엄청 크거든요. 한 달에 몇십에서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존 라이프 스타일은 똑같죠. 이 라이프 스타일을 줄여 나가야 돼요. 근데 소비 습관이 형성 안 된 분들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줄이기 힘들 거예요. 그럼 삶이 굉장히 핍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약력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까지 돈 모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구간은 언제쯤인가요? 제일 모으기 힘들었던 구간은 0원에서 2천만 원까지 모았을 때다.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달 모으면 한 200만 원이야. 진짜 아껴 썼어. 한 번 버는 사람이. 근데 3달 열심히 했어. 그래봤자 600밖에 안 보여.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발생하죠. 갑자기 이 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야.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을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타 이유 때문에 돈을 또 썼어. 한 500으로 빠져. 그리고 또 200 모아. 700이야. 또 그 다음 900이야. 이것만은 거의 6개월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돈이 모이는 게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안 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돈 모으다 말고 옆에 친구가 새 차 사니까 나도 같이 차 사러 간다거나 아니면 옆에 친구가 해외여행 가니까 나도 해외여행 간다거나 하면서 모아놨던 돈들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천만 원대까지는 미래가 안 그려져요. 이 돈을 모아서 진짜 네가 하는 말대로 뭐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속도가 확실하게 붙어요. 이 단계 넘어서서 한 2천에서 5천 넘어갈 때는 좀 나아요. 왜냐면 내가 절약을 통해서 2천만 원까지 모았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게 있죠. 이게 더 쉽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아까 제가 돈을 모으고 바로 투자하는 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있는 투자는 바로 하는 게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 S&P 500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매달 월급 받으면 하나씩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 꾸준하게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미국 자본주의 역사상 이게 계속 있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10% 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막 확 떨어진다거나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상위 500개 기업에 대해서 주가를 이제 펀드처럼 지수로 뿌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잣돈이 한 2년 이내에 딴 데 어디 쓸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를 그냥 꾸준하게 매수하는 게 이런 투자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파트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주식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워렌 버핏이 그 말 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냥 S&P 500에 묻어놔라. 그럼 비슷한 말을 한글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일화도 있어요. 뉴욕에서 엄청 잘난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들하고 S&P 500하고 대결을 했는데 S&P 500이 이겼더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투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은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기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투자를 되게 잘해서 수십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금리가 많이 오른다거나 하면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수입은 똑같은데. 그러면 또 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은 늘려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절약력을 갖췄다면 그 위기도 분명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종잣돈을 모으는 한 2, 3년이라는 기간은요, 단순하게 모으고 또 저장력을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공부하는 단계다 라는 거죠. 요즘 유튜브도 얼마나 많이 잘 돼 있습니까? 좋은 책도 많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의 방향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거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